네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외솔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초대에 응해주신 분은 현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허재영 교수님이신데요. 또 현재 한말연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. 예,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광복 이후에 또 그 외솔의 행보는 어땠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청해 듣고 싶습니다. 일제강점기 말기는 결국은 이제 조선학회 사건하고 관련을 맺겠죠, 그죠? 네. 조선학회 사건과 관련돼서 나의 조국과 관련된 그것을 시로 읊은 게 있어요. 이 부분에 이제 실려 있거든요. 나라 사랑의 길. 네. 예, 이 책의 58년에 머리말 네. 1절만 이제 읽어드리면 네. 이미여 어디 갔노 어둠에로 갔단 말인고 풀나무 봄이 되면 해마다 푸르건만 어찌하다 우리 힘은 돌아올 줄 모르냐 뭐 이제 이렇게 그 한탄하는 그 시를 쓰셨어요.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서술하셨습니다. 8.15 해방이 사흘만 늦었더라면 나는 이러한 끝없는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외적의 총알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. 네.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. 받고, 네. 예, 예. 네, 그러고 나서 천행으로 해방을 얻어 이 시조와 함께 옥중사색의 열매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. 8월 19일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부터 병든 다리를 끌고서 안국동 선학원에 동지들과 모여서 해방된 한배나라의 세문화 건설의 의논을 하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. 그러면서 이어 동지들로 더불어 한자 안 쓰기를 부르짖고 한글만 쓰기를 외치며 한글 가로시기를 주장하며 국어교육의 진흥을 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아, 네. 이제 국어교육 얘기가 나오는 거죠. 네. 그 광복 이후에 외솔의 첫 번째 행보는 역시 국어교육이다. 그러면 그 국어교육은 어디서 했느냐? 그 한글 문화의 재건과 민주교육의 건설과 조국헌 교육의 기초를 닦고자 미 군정청의 문교부 편수국에 들어가 36년간이나 애타게 그리고 목마르게 기다리던 한배나라의 재건을 위하여 나는 나의 충성과 최선을 다하였다. 이제 여기서 그 군정청 문교부에서 3년 동안 이제 편수국장으로 일을 하셨죠, 그죠? 네, 이 군정청 문교부에서 나온 우리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어와 관련된 책들 네. 이거는 전부 다 손을 안 거친 게 없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책 제목 자체도 그래요. 그 가장 먼저 나온 책이 한글 첫걸음입니다. 한글 첫걸음. 예. 네. 그러니까 물론 그 한글 첫걸음이 예솔 혼자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. 이 동지들과 함께 네. 만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표지가 없어요. 아, 네. 표지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님 예. 체계적으로 한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찬한 책입니다. 이제 뒤쪽으로 가게 되면 한글 낮자와 관련된 그 단어 그리고 그 문장 그래서 문장 학습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 맨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해갖고 이 부분은 이제 통글 자체를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찬한 것이죠. 이 한글 첫걸음이 나오고 그 다음번에 초등국어 교본, 초등국어 교본 상중하가 나옵니다. 그리고 46년도에는 중등국어 교본 상중하가 나와요. 중등국어는 제가 다 찾아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. 와.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문교부의 한자 안 쓰기 이론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예술의 학문 이론도 있고 그다음 교육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 조선어 독본을 4번 출판을 합니다. 1907년도에 이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 독본이라고 하는 책이 그 교과서가 8권이 발행이 됩니다. 그리고 보통학교 학도용 일본어 독본이 이제 또 발행이 돼요. 근데 이제 국어 독본하고 그 일본어 독본은 우리가 편찬하고 일본서 찍어왔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강제 병합이 되자마자 보통학교 학도용 그 국어 독본을 조선어 독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.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 독본. 일제강점기에 만든 교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러니까 그 독본 같은 경우는 식민 정책이 그냥 반영돼 있죠. 그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것들은 다 빠지죠.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.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죠. 네. 그죠? 이
한글 첫걸음하고 초등국어 교본 나온 게 1년도 안 돼서 나왔거든. 아, 그렇게 빨리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. 그러니까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고 해야 된단 말이죠. 예, 그러면 이제 그것을 되살려낼 수밖에 없었던 예솔 선생은 뭐 마음은 아팠겠죠. 물론 이제 이 교본에 예솔 선생이 집필했느냐 편집했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. 적어도 직접 가서 일일이 편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솔이 아니면 가능했던 일이 아니죠. 왜 예솔 얘기가 중요하냐면 아까 그 한글 첫걸음부터 초등국어 교본, 중등국어 교본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정부 수립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정부 수립이 되면서 예솔 선생은 항목국 문교부 일을 그만둡니다. 나라 사랑의 길을 또 예.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대한민국이 섬에 미쳐 관에서 물러나와 오로지 한글학회에서 그 운영과 사전 편찬의 사무에 힘쓰다가 뜻밖의 6.25 사변으로 부산에 피난할새 전란에 말끔 잃어버린 교과서를 다시 마련하고자 두 번째 편수국에 들어가서 전연 세판으로 편찬에 종사하던 중 위태위태한 나라의 걱정이 가슴에 그득참을 부릴 수 없었다. 그래서 먼저 우리말 존주의 근본 뜻 이것을 이제 지은 것이죠. 그리고 나라 말에 대한 나의 충성을 세상에 전하고 잇따라 나라 사랑의 길을 짙게 손대었으나 해서 이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과 이 책이 그 다음에 나온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예솔 선생이 국어교육과 관련돼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교본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초등국어 교본 한글 교수 지침이거든요. 이건 이제 지금으로 보면 교사용 지도서 가르치는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거 만들고 그 다음번에 이 광복 이후부터 제1차 교육과정까지 그때까지 국정교과서로 불릴 수 있는 것이 5번 발행이 됐습니다. 초등도 5번 발행이 됐고 중등도 5번 발행이 됐고 이 점이 이제 저희 선행 연구자이신 돌아가신 박붕배 선생님은 국정교과서가 4번 발행됐다고 믿고 계셨거든요. 근데 제가 확인하니까 5번이었거든요. 그게 이제 초등국어 교본, 중등국어 교본이 첫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초등 상중하, 중등 상중하거든요. 그 초등국어 교본을 군정청 문교부에서 국어 1학년 1학기, 1학년 2학기로부터 6학년 2학기까지 12책으로 다시 발행을 했습니다. 그때는 예솔이 했습니다. 네, 예솔이 했습니다. 직접 관여하셨어요. 네.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 수립 이후입니다.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교과서죠. 근데 사실은 우리의 최초의 교과서는 아니에요. 정부 수립 이후의 최초의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둑이와 철수라고 하는 겁니다. 이것도 내용 비교를 해보잖아요. 그러면 아까 이제 일제강점기 세 번째 독본료, 네 번째 독본료, 그거를 50% 정도 내려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군정청 문교부에서 만든 이제 국어 1학년 1학기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쪽 시리즈에서는 이제 교본에서 내려받은 것이 또 반 정도입니다. 이제 또 반이 또 바뀌었죠. 네. 그죠? 한 1, 2년 사이에 반 바꿔버린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이 또 상당히 나오는데 이것도 48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책들인데 성인 독본이 있고 국문 독본이 있고 국문 교본이 있고 이런 겁니다. 이게 군대에서도 쓰고 했던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걸 직접 당신이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. 여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어요. 그죠? 저작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. 그러나 이런 성인 교육용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은 역시 예솔이 관여하고 있었던 학무국 그 다음에 문교부에서 기함이 됐던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아마 예솔의 역할은 굉장히 컸고 물론 그것은 예솔만 했던 것은 아니다.
그 당시 조선학회 회원들 또그 그렇죠.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예술과 관련돼서 예술의 그 국어교육의 업적과 관련돼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. 그래도 예술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것이 말본이겠죠, 그죠? 네. 이게 이제 중등말본, 고등말본. 고등말본인데요. 예술의 중등말본, 고등말본이 광복 이후 45년 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런데 요 말본이 그 1차 교육과정기 당시의 말본이에요. 그 55년도. 이게 56년 중등 말본이거든요. 근데 저는 왜 이 교과서에 주목을 하냐면 네.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술이 문법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다. 뭐 이렇게는 다 알고 있죠. 그러나 이분이 국어 교육에 이렇게 조예가 있었다는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. 이 책은 근본 문교부에서 개정한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의 말시, 언어 부분의 교과서로 지은 것이다. 그리하여 말하기와 읽기와 말본과를 서로 엇맺기에 힘썼다. 이겁니다. 쉽게 말하면 통합교과서입니다. 네. 이 이제 속판을 보게 되면 1. 봄과 젊은이 해놓고 말본공과 1. 말, 소리와 말, 말의 생성. 그 다음에 2. 나날의 인사, 아침에서 말까지 인사의 말시, 방문 소개하고 말본공과 2. 말 공부의 뜻 이렇게.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놓고 그 다음에 문법을 보완해서 그죠? 이쯤 되면 이 문법 연구의 측면, 특히 문법 교육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주목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죠? 인터뷰를 쭉 진행하면서 항상 이 말을 꼭 하게 되는데 이제 세종대왕으로부터 주시경 선생으로 이제 외솔 선생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한자를 쓰지 말자, 한자 안 쓰기 그런 책자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식인들한테 그 아주 극소수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이제 한글을 통해서 보급화되고 이제 지식의 민주화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아까도 잠시 했었는데 오늘도 또 그 생각을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우리말 한글이 목숨이라는 그 최현배 선생님의 그 뜻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자유로운 세상, 우리말을 통한 지식의 그 보급화, 민주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. 제가 갈무리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허 교수님 너무 재미난 얘기를 다양하게 엮어주셔서 저 또 많은 배움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